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대선이 딱 3개월 남은 상황, 여도야도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묻고 더블로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돈풀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50조, 100조 같이 엄청난 숫자들이 오가는데 이 100조 원은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2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 제안이었습니다. 이 후보 제안 이후 일주일쯤 지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고 액수를 올렸습니다. 이달 말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 제안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국민의힘은 50조 원으론 부족하다며 다시 치고 나왔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때부터 코로나 비상재원 100조 원 확보를 주장해왔죠. 이재명 후보는 바로 진심이라면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송영길 대표는 4인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 100조 원 지원은 민주당과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 이후 시행할 코로나 대책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어떤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50조가 넘어서서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바로 실천은 안 하고 말만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고작 하루 만에 무책임하게 발을 뺄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목소리 높여 제안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피해 지원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민주당은 당장 지원 논의를 시작하자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는 사이 25조 원에서 50조 원 또 100조 원으로 묻고 더블로식 제안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 제안이 포퓰리즘 공방으로 끝난다면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2번 울어야 할 겁니다. 네, 다음으론 오늘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영입 인사인 비니좌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거취가 화제였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5.18 폄훼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개밥으로 비유한 듯한 SNS 발언이 연일 논란을 빚었고 그중 김구 선생이 국밥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노재승 씨가 지난 광복절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입니다. 광복절 기념식에 김구 선생은 보이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이 글에 댓글이 달리자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인데요. 라고 추가 댓글, 그러니까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먼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제외하고 김구 선생을 추앙하는 것이 저는 너무 못마땅해서 그때 격분한 감정으로 비틀린 감정으로 쓴 거였고 역사적 사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노 위원장은 김구 선생이 21살 때인 1896년 일어난 치하포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이 황해도 치하포의 여인숙에 묵은 김구 선생은 같은 여인숙에 있던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 군인으로 판단하고 살해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노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엔 사료 근거가 있다고 했죠. 김구 선생 취조 기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훈전사자료관에서 원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 취조 기록을 보면 이튿날 밝은 새벽에 조반을 마치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먹고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전막의 법도가 나그네에게 밥상을 줄 때 노소를 분별해서 그 차례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도 이 손님 중에 단발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이 밥상을 먼저 요구하니
여점원이 그 사람에게 먼저 밥상을 주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심히 분개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을 알아본즉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이 불공대천지수라고 생각되자,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되자 가슴에 피가 뛰었다. 국밥이란 말은 없고 김구 선생 본인이 국밥을 늦게 받았다고 추정할 근거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손님들보다 밥상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기록을 보면 김구 선생은 총 3번의 취조를 받았는데 이 3번째 취조에선 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국민된 몸으로서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원한을 품었으므로 이 거사를 행한 것이라고 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본인의 신분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일본군 중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측 기록엔 상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 위원장이 전체 맥락을 보지 않아서 해석이 왜곡됐다는 점은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노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당내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지켜보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생생한 대선 현장 상황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